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0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오늘 세계 언론을 서핑해 보았더니 오히려 제일 큰 뉴스는 캐나다에서 열렸던, 퀘벡에서 열렸던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만용을 부렸다 또는 거의 난동을 부렸다는 수준의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 전례가 없는 무례다. 이것은 외교적 선전포고다. 문제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어야 할 텐데 트럼프가 이렇게 난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입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퀘벡에서 일찍 중도에서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오던 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G7 7개 나라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미국은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공동성명, 그러니까 6개 나라가 공동성명을 낸 것인데 이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거기 성명을 거부를 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일단 미국 대표가 공동성명에 합의를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적극적으로 불참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트루도 캐나다 수상을 맹공격했습니다. 트루도 수상은 G7 회담을 주최한 쪽이었습니다. 주최자를 비판을 했는데 그건 욕설 수준입니다. dishonest and weak, 부정직하고 취약하다, 취약한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외교적 선전포고에 해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쪽에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루도 수상은 이 젊은 사람인데 말을 아꼈지만은 그 캐나다 사람들 또 이 참모들이 나서가지고 예컨대 트루도 수상의 전 외교보좌관 롤랑 페리스라는 사람은 프로이드가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정신적 연령은 철부지 어린아이다. 철부지 어린아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독일, 프랑스, 영국, 영불독, 말하자면 미국의 3대 우방국이죠. 3대 동맹국이기도 합니다.를 반박을 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다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6대1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교에서는 군사력 말고 다른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법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 이런 것인데 이 점에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고 있는, 미국이 고립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을 내는 이런 심리 상태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오히려 이용당할 가능성, 어느 쪽이든 과민 반응을 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이번 회담의 먹구름이 되고 있습니다. 먹구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하기를 바라는 세계 사람들의 희망과는 동떨어진 합의가 나오든지 아니면 합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불투명 상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가장 친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가장 친한 나라고 둘 다 영구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이고
둘 다 앵글로색손족, 백인이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역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동맹관계라는 것은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관계니까 이 G7이라는 것을 누가 주도해서 만드느냐 하면 이것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장사꾼이라서 그런지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 보다 큰 안보 동맹, 가치 동맹으로서의 G7이 흔들리고, 이게 흔들리면은 유럽 공동체라든지 EU, 나토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고 한미일 동맹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문제를 자꾸 돈 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또 한국의 좌파 세력한테 이용당하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그러면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까지도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1950년에 한국이 공산군이 남침을 받았을 때 자유진영의 대표로서 한국군이 싸우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고 해가지고 미군은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연인은 180만 명이 한국전에서 싸운 혈맹입니다. 혈맹. 그리고 한국이 버틴 덕분에 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이겼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가진 주한미군의 존재를 이걸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주둔비 문제를 가지고 아주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구나 지금 김정은과 회담을 앞두고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조차 의심스러우니까 이 점은 이번 김정은과 만나면 김정은한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양보할 수도 있다,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간파하고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조가 바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바로 주한미군의 무력화 또는 위상변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 이야기를 자꾸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려면은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역시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잘 해왔습니다. UN 안전보장을 이상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북한 구도가 아니라 북한 대 세계의 구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켰어요. 이게 김정은이가 회담으로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몰아놓고 그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여기저기 문제를 막 일으키면서 북한을 코로나로 몰았던 그 국제연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연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정은한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협약을 에서 미국이 빠져버렸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준수하는 기후협약을 미국 혼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동결에 대해서도 미국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EU 전체, 그리고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세계 전체와 다른 길을 지금 미국이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 전체가 가는 길은 그 나름대로의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이 세계 1등 국가, 세계의 질서를 관리한다는 책임을 맡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인데, 그 임무를 포기하고 오로지 미국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을 해가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국제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평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 행동, 예컨대 이 매크론, 프랑스의 매크론은 젊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또 갈라지고 있어요. 매크론이 연설을 하면은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역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어폰을 벗어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잠 자는 척 했다는 겁니다. 낮잠 자는 척 하다가 이 무역 문제가 나오면 또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고 좀 무례한 행동이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이게 오히려 지금 반미 정서의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도 감정이죠. 외교관들이 점잖은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명분을 내건 인간의 존엄성을 건국 정신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답지 않게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이 국내 여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론도 중요합니다. 세계 여론이 트럼프에 불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요리할 수 있는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 합의할 내용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갔다면은 이미 김정은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김정은의 의도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세계 앞에서 전달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왜 트럼프 앞에서는 그 소리 못하느냐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4.27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이 핵 폐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느냐? 언론에 의해서 청와대에 의해서 왜곡된 정보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 이상이라면 이것은 엉터리 정보에 기반한 완전한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내일 회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김정은, 트럼프의 실력이 발견나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직했느냐 아니면 거짓말을 했느냐도 내일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